그 질문은 제가 궁금한 것도 몇 개 있고요. 그리고 카페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던 거를 제가 그 중에서도 좀 발췌를 해갖고 갖고 온 게 있고, 또 제 지인분들이 또 궁금하다고 저한테 직접 문의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뽑아갖고 왔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요, 이명이 있을 때 운동을 해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이었어요. 혹시 정 과장님은 네네.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갖고 계시나요? 채생 이명이 아니라면은 그냥 운동할 때도 뭐 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어차피 그 이명에 대한 그 집중감을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. 네. 지금 또 매주마다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. 네, 맞습니다. 운동을 이명이 있으신 분들이 뭐 해야 된다, 안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문서를 저도 보지는 못했으나 일반적으로 운동은 몸의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뭐 활력을 주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. 그죠, 그죠. 예, 그래서 이명을 갖고 계시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이명을 더 악화시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. 오히려 운동을 함으로써 좀 이명을 잠시 잊으실 수도 있고, 수면 장애가 이명 때문에 있으신 분들도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숙면을 취하시는데 오히려 도움도 줄 수 있고, 네네.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물론 이제 과한 운동은 사실은 좀 몸에 어떤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명의 악영향이 혹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일반적인 그 적당한 선에서의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. 저는 지금 이명이 있지만 청력은 정상 범위입니다. 카페를 보니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라고 카페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글이에요. 네,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소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. 예. 혹시 정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와중에 가장 큰 소음이 최근에 뭐였을까요? 그 소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, 그냥 제가 그냥 차에서 이제 운전할 때 음악을 크게 듣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차에서 그냥 좀 많이 크게 듣는 편이기는 해요. 저 혼자 운전을 할 때. 뭐 일부러 제가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거는.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주변에 공사장을 간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탄 적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휴대폰 또는 TV 또 자동차에서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생각보다 꽤 크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장시간 노출이 될 때는 난청이 조금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. 네,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아시죠? 네. WHO에서 이 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는데요. 이 가이드라인에는 휴대폰 총 볼륨의 60%까지만 볼륨을 사용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휴대폰의 볼륨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볼륨이 컸을 때는 60% 이상의 볼륨을 장시간 노출됐을 때는 난청의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WHO에서 이제 권고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음악을 틀었을 때 특히 거리를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실 때는 외부의 소음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정도의 레벨이 좋습니다. 그러면은 큰 소리가 나는 곳을 좀 가능한 좀 배제를 하고, 그리고 음악을 듣다가도 좀 귀에 좀 휴식 시간을 주고, 그리고 휴대폰을 쓸 때 좀 볼륨을 좀 작게 한 보통 정도 자기가 평소에 듣는 것보다 좀 작게 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게만 진행을 하셔도 아마 상당히 청력을 많이 보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세 번째 질문은 여기 지금 이제 이 전 질문이랑 되게 좀 밀접한 질문인데요. 간혹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면 이명이 안 들리고 조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,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명에 도움이 될까요? 라는 질문인데, 음악을 들을 때 뭐 외부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,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아예 그 기능을 차단시켜 놓은 거잖아요.
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시면 상대적으로 볼륨을 내가 좀 줄여도 음악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그 난청을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.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이명이 소리가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노이즈 캔슬링은 보통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장착이 되어 있는 기술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를 이 기계가 탐지를 합니다. 그러면 탐지를 해서 탐지된 소리가 이제 소음이라고 판별이 날 때에는 필터링을 써서 해당 소리를 좀 줄여주죠.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이명은 신체 내에서 본인만 지각이 가능한 소리, 즉 내 몸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발생하는 소리거든요. 그냥 이론적인 개념에 근거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것에는 매우 탁월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이명을 줄여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심리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된 이어폰을 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의존도가 커지면서 왠지 이명이 좀 작아졌다라고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인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실제 이명 소리를 줄여주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군요.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줄여주는 건데 내 이명 소리도 줄여준다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죠. 생각만 하고 네. 네. 하지만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네. 심리적인 또 그죠? 증상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심리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만약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어폰이 착용하실 때 이명이 좀 줄어들으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도 매우 그죠?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